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격변하는 근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두 인물이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타로사주를 비교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타로사주는 1875년 3월 26일 이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고유번호 14번으로 환원이 되는데 김구 선생님도 똑같은 사주입니다. 1876년 8월 29일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14번 절제 카드를 본인의 기본 성향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절제 카드가 주교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극단으로 치닫는, 그쵸, 양극이죠. 일제 점령기였고 또한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념 전쟁도 같이 이루어지는 극단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도라는 건 어떤 해결점, 균형점, 협의점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거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힘이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방향의 에너지가 아니고 역방향의 에너지가 되면 히틀러 사주가 됩니다. 광기 가운데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평온을 찾지 못하고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흐트러진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기에 휩쓸리는 그런 사주가 역방향의 사주예요. 두 분이 전부 다 정방향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 격변하는 근현대사를 조율하고 합의하고 무언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조절하는 그런 미카엘의 힘이 관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카엘의 힘은 중력을 거스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자연법칙이 하나죠. 위에서 아래로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 이 개념에서 반대가 됩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이 컵의 역할이 반대로 흐르는 능력을 능히 보이는 미카엘의 힘이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엄청난 극단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중앙점, 평균점을 찾는 그런 힘이 있는 사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을 한번 볼게요. 초대 대통령 1948년에 됐습니다. 이때 이승만의 본인의 기본 올해의 썬카드라고 얘기하는 그 해 당시의 카드는 바로 러버 카드예요. 이 러버 카드는 연인 카드의 가장 기본 개념, 첫 번째 만인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두 번째 사업의 완수, 임무의 완성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의 성원, 사랑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입지를 굳히고 마침내 대통령이라는 임무를 완수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참 희한하게도 김구도 같은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에서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추대된 최초의 김구 주석, 그 당시 1940년도에 김구 선생님의 본인의 올해의 운명의 카드는 바로 6번 연인 카드, 똑같은 카드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만인의 사랑 속에서 대중의 관심 속에서 뭘 이루었다? 자신의 목적성, 자기의 임무의 완수를 이뤘던 한 해가 또 주석으로 입지를 굳혔던 그 한 해에 얻었던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럼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은 완벽히 쌍둥이 사주인 걸로 보이는 겁니다. 시기는 틀리지만 대통령으로서 주석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던 시점에 나왔던 연인 카드, 임무의 완성, 목적의 달성, 많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무슨 힘? 그쵸. 중도를 찾는 광기 어린 그 격변하는, 격동하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그 극한으로 치닫는 이념전쟁, 기타 등등 권력전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만의 해결책을 완수하려고 애썼던 인물임에는 분명한 거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치색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의 사주, 김구도 역시 똑같은 사주로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근현대사의 조율, 그리고 근현대사를 합의, 그리고 평화로운 어떤 중도점을 찾기 위해 애썼다라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제 카드를 갖고 있는 김일성 그리고 히틀러 사주 알아보겠습니다.